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형과 질병에 걸릴 위험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형은 단순히 수혈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ABO 혈액형이 우리가 어떤 질병에 더 취약한지 또는 어떤 질병에 더 저항력을 가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형, B형, O형, AB형 각 혈액형별로 어떤 건강상의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모두 통계적 경향일 뿐입니다. 즉, 특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차는 매우 크며 여러분 각자의 건강은 혈액형보다는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 혈액형별 특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건강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혈전이 왜 문제가 될까요?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어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됩니다. 2024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O형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약 1.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의 혈전을 만드는 특정 단백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A형 혈액형을 가진 모든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평균적으로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A형 혈액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특정 암에 대한 위험도입니다. 특히 위암과 췌장암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O형에 비해 위험도가 약 1.2배에서 1.5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위암을 일으키는 세균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췌장암 발생률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약 1.3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염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 반응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면역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흥미롭게도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위궤양에는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위산 분비량이 적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위험은 오히려 높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저염식 식단 등 기본적인 심혈관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이는 모든 혈액형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B형 혈액형과 질병 위험도.
이제 B형 혈액형의 특별한 건강 특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B형 혈액형은 다른 혈액형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B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실수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들을 말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약 2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 시스템이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장점은 특정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 감염에 대해서는 다른 혈액형보다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른 혈액형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해 세균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B형 혈액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서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차가 매우 크며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혈액암과 관련해서는 2024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유형의 백혈병 위험이 약간 낮다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발병률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약 15%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B형 혈액형이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입니다. A형처럼 높지도 않고 O형처럼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에 대한 감수성이 약간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B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편이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뇨병 예방을 위해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B형 혈액형의 장점인 감염 저항성을 과신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은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형 혈액형과 질병 위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인 O형의 건강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O형 혈액형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O형은 가장 유리한 혈액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A형에서 말씀드린 혈전 위험이 O형에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의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인 본 WILLEBRAND 팩터의 농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2024년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A형에 비해 약 30% 낮고 뇌졸중 위험은 약 2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또한 정맥혈전증, 즉 다리나 폐의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의 위험도 O형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O형 혈액형은 상당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를 종합한 연구에서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약 18%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입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 반응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O형 혈액형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 질환입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에 걸릴 위험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위산 분비량이 많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위궤양 발생률이 A형에 비해 약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O형 혈액형의 또 다른 특징은 혈액 응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술이나 외상 시 출혈량이 많을 수 있고 지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은 이런 특성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O형 혈액형과 간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간경화나 간암에 대한 저항성이 약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므로 간 건강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절주와 금연, 균형 잡힌 식단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 중요합니다. O형 혈액형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O형 적혈구의 표면 구조가 말라리아 원충이 침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레라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일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이 장점을 계속 지켜나가세요. 둘째, 소화기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등이 중요합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외상이나 수술 시 출혈에 대비하세요. 혈액형 특성상 출혈이 많을 수 있으므로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하시고 의료진에게 혈액형 특성을 미리 알려주세요. 넷째, 코비드19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B형 혈액형과 질병 위험도. 이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인 AB형의 독특한 건강 특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AB형은 A형과 B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복합적이고 독특한 건강 패턴을 보입니다. AB형 혈액형은 A 항원과 B 항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A형과 B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의 경우 AB형은 A형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O형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AB형이 A형의 혈전 위험성과 B형의 상대적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AB형 혈액형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인지 기능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연구에서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O형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의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AB형 혈액형을 가진 모든 분들이 치매에 걸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두뇌 활동,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B형 혈액형과 혈액암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유형의 림프종 위험이 약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은 참고 사항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AB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입니다. A형처럼 높지도 않고 O형처럼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콜레스테롤 검사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코비드19와 관련해서는 AB형 혈액형이 O형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즉, O형에 비해서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A형만큼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AB형만의 독특한 패턴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충분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질환과 관련해서는 AB형이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 특성을 보입니다. 위궤양 위험은 O형보다는 낮지만 위암 위험은 O형보다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B형 혈액형과 관련된 연구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B형은 전체 인구의 약 3-4%만을 차지하는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에서도 AB형 혈액형을 가진 참가자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AB형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AB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독서, 새로운 학습,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둘째, A형과 B형의 건강관리 요점들을 모두 고려하세요. 심혈관 건강도 챙기고 면역력 관리도 하고 소화기 건강도 신경 쓰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AB형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이제 혈액형과 질병 감수성 연구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혈액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을 계기로 혈액형과 감염성 질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혈액형과 심혈관 질환, 암, 감염성 질환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Rh-도 질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Rh 음성인 사람들이 특정 자가 면역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혈액형과 질병의 관계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다른 유전자들이 어떻게 질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혈전 위험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A 항원 때문만이 아니라 ABO 유전자 근처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개인 맞춤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혈액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각 개인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혈액형 정보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혈액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살고 있는 지역, 민족, 생활습관, 다른 유전적 요인들에 따라 질병 감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인과 유럽인에서 같은 혈액형이라도 질병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액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유전적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가장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혈액형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입니다. 2024년 연구들에 따르면 혈액형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르고 이것이 면역력과 질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감염성 질환의 저항력이 강한 이유가 장내 미생물 구성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혈액형별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나 식단 추천 같은 서비스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통계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해서 A형 혈액형이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A형이 위암 위험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다른 유전적 요인들이 혈액형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더 큰 규모의 국제적 공동 연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AB형 같은 희귀 혈액형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혈액형과 다른 유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셋째, 혈액형별 맞춤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에 따라 특정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형과 질병 감수성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각각의 특징들과 최신 연구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B형은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강하지만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에는 유리하지만 소화기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AB형은 인지 기능 유지와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통계적 경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혈액형이 우리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혈액형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자신의 혈액형별 특성을 참고해서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A형이신 분들은 심혈관 검진과 위내시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고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혈액형 정보만으로 건강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으시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형과 건강의 관계는 분명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들이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혈액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혈액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과학적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